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우리 유승현 기자님은 큰 일이 있었다면서요? 건강하게 됐는데 갑자기 건강하게가 진짜 너무 이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과 유승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에 안녕하십니까? 응급실 갔다 왔대요. 들으셨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봉화지겸이라고 네. 피부 밑에 염증이 생겨서 이제 잘못하면 균이 온몸으로 퍼져서 폐혈증 같은 거? 될 수도 걸릴 수 있는 있는 이제 무서운 저 교과서에서만 보다가 급성 질환이다. 질환. 네. 교과서에서만 보다가 몇 년 전에 이제 남편이 그 병에 걸려갖고 네. 2주 정도 못 걸었어요. 발에 걸려갖고. 아, 그래서 그때도 막 저도 왜 생긴 거지 서로 그러다가 이제 막 주로 안 씻어서 뭐 균이 무좀이 있거나 남편이 발에 생겼으면 너 안 씻어서 무좀이지 하고 놀렸는데 근데 본인이 제가 걸려버려요. 너무 아픈 거예요. 아 그게 또 아파요? 너무 아파요. 진짜 이렇게 염증이 있으니까 팔을 이렇게 내리는 순간 피가 여기로 흐르면서 막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응급실에 갔다 왔죠. 그러니까 그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봉화증염이 저도 걸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신경외과 1년 차 양쪽 발에 걸렸습니다. 안 씻어서? 예, 일주일에 한 번 샤워하던 시절. 진짜 안 씻어서 생길 네. 수도 있는 저 건 씻었어요. 맞네요. 그러니까 저 뭐냐면 씻었어요. 일단 그게 세균 감염이에요. 아, 염증이 세균이 감염되고 염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원인은 그러니까 지저분한 환경이 1차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승현 기자만 걸렸다면 저 인간만 더럽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남편도 걸린 적 있다 그러면 3년 전 그래서 결혼했구나. 같이 안 씻어. 근데 이거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무서워요. 봉화증염이 이게 조금 악화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염증이 네. 무섭다. 잘라내야 될 수도 있고 막 그렇다고 무서워. 지금 잘 회복된 거 맞죠? 저 주말에 그래도 많이 응급실 났어요. 갔다가 그러니까 유승현 기자 보니까 네. 더럽긴 해도 건강하긴 하더라고요. 회복이 빨라. 회복이 빨라. 예상보다 건강하게 낫지 빨랐어요. 뭐. 예. 앞으로 좀 더러운 거 좀 우리 덜 이해해줄게. 더럽게 사세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차에다가 차가 이제 저 외부에 주차를 하거든요 항상. 근데 여름에 되게 더웠잖아요. 근데 네. 로션을 거기다가 항상 놓고 있는데 그게 아마 끓어서 뭔가 세균이 그랬나 번식한다고 봐요.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어. 그걸 막 팔꿈치에 마사지 하듯이 막 치덕치덕 그날 이쪽에만 발랐어요. 그 전날. 그래서 다 버리고. 나 지금 찝찝하네. 나도 차에 있는 로션 지금 바르고 왔는데 그래서 저 지하 주차장 없는 데 살아갖고 여름 내내 차에 있었는데 그래서 다 그런 거 버리라고. 진짜 생각 안 하고 있었던 네. 게 위험한 게 되게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중에 버려야겠다. 설명서 보니까 근데 30% 유일 아나운서 그 로션은 비싼 거 아닌 거예요? 비싼 거잖아요. 정확하게 록식당인데요. 선배님 수준으로도 살 수 있는 로션이에요. 들어는 봤는데 그 뭐 네. 지금 집안일 하셔야 된다면서요. 아니 이게 이제 확진자가 주변에 간간히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이제 일 도와주신 아주머니가 계신데 남동생이 확진자가 되셔가지고 밀접 접촉자로 2주간 자가격리해서 안 오셨거든요. 정말 방송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근데 밥을 제가 의외로 잘해서 애들이 너무 잘 맛있다고 칭찬을 해줘가지고 기분 좋게 이제 매일매일 메뉴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옆에서 함박스테이크를 해줬어요 어제는. 네. 야 시켜 먹는 게 맛있어? 엄마 해준 게 맛있어? 이랬더니 내가 안 듣고 있는 줄 알고 시켜 먹는 게 아무래도 맛있겠지. 내가 들어버려가지고 마지막에 뭐야, 속상해서 어제는 그냥 치킨 시켜줬어요. 짜증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지. 아이들도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주고 이제 사회성이 발달했네요, 꽤. 맞아.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학학대면서 집안일 하고 있으니까 눈치를 봤나 봐. 그래서 착하다. 오늘 그래도. 아침에는 온갖 쓰레기를 다 짊어지고 나가는데 오빠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너무 무거우면 나도 같이 버려줄 테니까 얘기하라 그래서 오늘 쓰레기 버리는 날 아니야 혼자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나갔다 오고 막 사람이 과격해지더라고요. 몸이 힘들면. 맞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반찬 남기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해주시는 날 다 맛있게 먹어요. 그렇게 맛있었니? 그래서 예 엄마 맛있었어. 그러면 그렇죠? 일주일 내내 김치찌개야. 사람이 맞아.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맛있다 맛있다고 해야 해야 되나? 돼, 말해야 돼. 아니면 엄마가 그죠? 기분이 상할 게 맞아. 분명하고
맛있다고 하면 이건 또 일주일 먹어야 되는데. 난 너무 어머니 마음이 이해돼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하다 보면은 사실 한 번에 많이 끓여놓고 계속 똑같이 먹으면 좋은데 맞아. 끓일수록 지겨우니까 맛있잖아요. 이제 조금씩 끓여야 되는데 끓이다 보면 많아지거든. 음식 그게- 남기면 안 되고. 정말 한 번 먹으면 한 보름은 먹어야 되는 음식이 사골국이에요. 미역국이랑 전 지금 그래서 성인 돼서 사골국 집에서 안 사골국 좋아하세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대학교 때는 그래도 밖에 나와서 사 먹을 기회가 많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맞아요. 거의 이제 집에서 먹어야 되는데 질리지 한 번 그러면. 사골국이 딱 등장하면 처음엔 먹을 만한데 너무 질리지. 좀 질리다 싶으면 거기에 미역이 들어가요. 근데 맛있겠다. 사골 미역국. 엄마가 끓여준 사골 맛있겠다. 맞아. 아, 아, 그래서 우리 왜 아기 낳고 임산부들 맞아, 미역국 미역국. 너무 질려서 왜 우리나라는 미역국을 그렇게 그러니까. 주구장창 산모에게 그래서 먹이는지. 막 종류 막 바뀌잖아요. 막 계속 홍합, 소고기 막 미역국 엄청 질리잖아요. 먹고 나면. 아, 그 미역국과 관련된 응. 재미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응.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의 산부인과 병원을 갖고 있는 이제 병원이 있어요. 있죠. 차병원이 그렇죠. 근데 그렇죠. 예. 우리나라 산모들이 하잖아요. 임신을 그러니까 출산을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미역국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미역국을 다 이제 우리 한국인에게만 주고 미국인들에게 이제 안 주고 다른 서양식을 드렸더니 미국인 그 산모들이 왜 우린 저거 안 주냐고. 우리는 저거 달라고 진짜 해서 웃긴다. 그렇게 드렸더니 반응이 너무 좋더래요. 오,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맛있긴 한데. 근데 그게 이제 뭐 끓인 한국식- 미역국이 아니라 오뚜기. 오뚜기 미역국이 있잖아요. 아, 그거를 진짜? 그래도 해서 좋아요. 예.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 한국식 몸조리가 뭔가 네.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돼서 그렇지 어, 분명히 좀 훨씬 뭐가요? 좋은 점이 좋긴 있다니까요. 좋은 것 몸으로 같아요. 느껴보면. 따뜻하게. 제가 첫째는 어떻게 하다가 미국에서 애를 낳고 둘째는 한국에서 낳거든요. 어. 극명하게 이거 이제 어. 비교되잖아요, 제가. 근데 미국에서 나오면 그냥 일단 엄청 얇은 입을 주고요. 그리고 맨날 햄버거 나오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같은 거 주고 그러니까 시원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뭐 저는 이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제왕절개를 네. 해서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이제 상처가 덧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지? 난 산모인데. 근데 한국 오니까 맞아. 양말 안 신고 있으면 맞아, 간호사 맞아. 혼나. 저도 막 봄에 났는데도 양말 신으라고 계속. 훨씬 좋긴 해 몸에. 그랬어요. 근데 우리 유수연 기자님이 사실 그 얘기 이제 할까 우리 뽀얀 거탑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지금 만삭이에요. 이제 아기 낳으려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임산부의 몸으로 이런 이제 응급실에 가는 상황이어서 약 쓰는 것도 좀 신경 쓰이고 맞아요. 회복도 좀 많이 신경 쓰이고 했겠어요. 근데 뭐 잘 처방해 주셔갖고 잘 났는데 이제 처음에 응급실 가기 전에 이거보다 덜 아팠을 때 아침에 이제 그냥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 갔더니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자기는 해줄 게 없다. 그래서 사실 그거가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뭐 검사도 못 하고 약도 안 주고. 임산부들 아플 때는 참 난감해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모르는 분들은 이제 어디 과를 가야 되냐. 근데 이게 딱 애랑 연결되지 않은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염증이 생기거나 네. 뭐 예를 들어 감기만 들어도 뭐 근처 병원에 가기에도 뭔가 약간 좀 음. 무섭고 약간 그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임신부와 관련된 제 사례를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일단 임신부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은 겁내해요. 그거 무서워요. 분명히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부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라는 게 좋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임신부가 돌발성 난청이 왔어요. 돌발성 난청이 오면 이거 강력한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하는 건데 요게 임신부가 먹으면 안 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빅4 병원에서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그쪽의 선생님께서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쓸 약이 없다. 어쩔 수 없다. 근데 돌발성 난청 이게 빠르게 치료받지 않으면 청력 저하가 평생으로 굳어지거든요. 저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제가 제 친구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그 친구는 빅5 병원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일반인이 더 선호하는 병원이 아니라는 거죠. 전화를 딱 했더니 형 제가 좀 알아볼게요. 하더니 내가 우리 이비인후과 교수님하고 상의했는데
쓸 약이 있는데요. 그리고 넣는 약도 있고 음.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그거는 임신부에도 처방해도 되는 약이에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병원을 옮겨서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청력 손상이 안 왔거든요. 다행이다. 찾아보면 그러면 약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니면 임신부는 되게 좀 겁내하는 맞아요. 부분이 저도 있어서 리스크가 저도. 크잖아요. 저도 그런 왠지. 부분을 임산부가 들어. 예,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만약 뭐 당연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큰 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안 했던 건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아마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전부 다 분만 들어가거나 수술 들어가시거나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텐데 그렇게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면 방법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교훈을 저도 그때 얻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 질환이어도 네. 이제 임산부면 좀 산부인과 쪽 선생님하고 네. 또 의논해보는 것도 답이겠네요. 왜냐면 예. 그냥 예를 들어 이비인후과다 하면은 사실 산모보다 일반 그냥 비산모들을 많이 보니까 거기에 주로 대한 약을 지식이 신경 없을 수 쓰고 있고, 예. 그냥 신경 안 쓰고 약을 썼는데 그 약을 또 열어보면 임신했을 때 쓰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뜨니까 이게 경험이 약간 부족한데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이제 쓸 수 있는 약들을 여러 번 쓰고 뭐 애가 건강히 태어나는 것도 보고 이런 좀 경험이 있으니까 네. 괜찮아요 이러면서 다 안심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또 궁금한 게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응급실 가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갔어요? 열 나는지 뭐 하고 뭐 문진 체크하고 열이 안 나니까 들여다본. 열이 안 보내주시고, 나면은 똑같이 네. 받아주시는 열 나면은 이제 밖에서 검사 다시 어. 받고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다. 좀 네. 그리고 불쌍해 보이잖아요. 네. 왜냐면 제가 막 울면서 뭐 어쨌든 잘 상황이 마무리됐다니 참 다행이고 진짜 살면서 항상 이렇게 큰 일이 생길 때마다 맞아. 잘 지나가는 게 진짜 보기. 복이에요. 이제 봉화진님 진짜로 무서운 병원이에요.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아직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무사히 이제 순산을 하셔야 돼요. 다 얼른 낫고.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강 상담 메일이 왔는데 저희에게 홍어삼합이라고 닉네임을 붙여주신 바람과 함께 사랑치다님께서 저희는 이렇게 즐거운 얘기만 항상 하셔서 이런 일이 있으신지 몰랐는데 맞아요. 건강 상담 메일을 보내주셨거든요.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조동찬 기자님, 유일한 아나운서님, 유승현 기자님.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리액션 많이 해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2020년 요추 전방 전이로 4번과 5번 유합 수술을 받으셨대요. 40대 중반 남자분이신데요. 그런데 수술 후부터 왼쪽 엄지, 검지, 중지, 발가락이 저린데 이거 왜 그러냐고 치료가 어떻게 가능할까 한데요. 수술 전에는 없던 증상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시간이 걸리니까 두고 보자 하셨는데 이제는 뭐 병원 더 이상 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 이 저린 기분이 계속 이제 신경이 쓰이신다고 해요. 그래서 수술 전에는 4, 5, 6번이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4, 5번만 했는데 왜 6번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딱히 안 해주셨고 이거를 좀 재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어디에 물어봐도 좀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해서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은 지금 왼쪽 엄지, 검지, 중지 발가락이 저린 건 새로 생긴 거고요.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수술 전에 있었던 증상이 메인 증상이 주 증상이 수술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가 사실은 조금 궁금해요. 네. 예를 들면 허리가 아프다든가 요추 4, 5번 전방 전이증이면 앉았다가 일어설 때 허리가 빠지는 느낌, 그 다음에 뭐 다른 양측 뭐 다리가 저리거나 아픈 증상들이 있으셨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증상들이 어떻게 됐느냐, 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4번, 5번 요추 전방 전이증의 증세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 그래 보면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술 후에 왼쪽 엄지, 검지, 중지 발가락이 저린 거는 예를 들면 발가락이 양말을 신듯이 저린 건지 아니면 선을 타고 쭉
다리서부터 내려와서 저린 건지가 중요한데 아, 그래요? 만약 발가락 끝에 양말 자국처럼 저리다면 이거는 어떤 수술 과정에서 눌려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쪽 부분이 발가락이 보통 엄지하고 검지 중지는 지배하는 신경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양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4번, 5번, 6번을 수술한다고 했는데 왜 4번, 5번만 하느냐? 이거는 이제 의사의 경험인데 네. 보통 척추를 수술하는 신경외과 선생님이나 정형외과 선생님은 들어가셔서 MRI 상으로는 신경이 눌린 게 보여요. 근데 실제로 이걸 당겨봐요. 그러니까 실제는 MRI도 그림자거든요. 실제 눈으로 보고 당겨봐서 별로 눌리는 게 없으면 애당초 계획을 했어도 수술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 부분이 눌리지 않았는데 이걸 풀어줘봤자 이게 디컴프레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줘봤자 나아질 게 없잖아요. 괜히 우리 척추는 디컴프레션 하는 게 정상적인 구조거든요. 암 이런 게 아니에요. 만약 거기다 디컴프레션을 하면 디컴프레션 이거 영어 발음도 후진데 계속 영어 써서 죄송해요. 마땅한 다른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저 영어 발음 후진 거 알아요. 제가 죄송해요. 근데 제가 우리말로 그 영어 교과서를 배우는 세대가 아니라서 네. 우리말 이거 호환이 직역 잘 안 되게 어려워. 되시나요? 감압. 감압도 되게 이상하잖아. 감압? 눌린 걸 풀어주는 거니까 네. 감압이라고 풀어주는 하더라고요. 거. 네. 네. 그래서 그랬을까? 이거는 정말로 현장에서 주치의가 결정하세요. 네. 그리고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부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저같이 실력 없는 의사들이 여러 군데를 해요. 왜냐면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다 하고 보는 거죠. 근데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조금 좁혀서 하거든요. 딱 저 환자의 주 증상과 매치되는 곳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사실 근데 이거 그러면 설명이 되게 어렵죠. 왜 근데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했냐? 처음에는 엑스레이와 MRI를 보고서 다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설명을 했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간당간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의사의 성향이 조금 들어가요. 그래도 해. 어차피 들어온 거니까.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불확실할 때는 하고 보자 하시는 선생님이 있고 불확실할 때는 하지 않고 보자 하는 성향이 조금 들어가요. 저는 어느 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네, 잘 저는 모르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럴 때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좀 바뀌더라고요. 그럴 때는 다음에 또 할지언정 불확실할 때는 건들지 안 건드리는 게 않는다는 더 생각으로 좋다.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고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흘러가더라도 현장에서 결정될 소지가 되게 많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박힌 나사 나중에 흘리거나 재수술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나사가 흔들리거나 하는 것은 아마 수술방에서 충분히 확인을 했을 겁니다. 하셨을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 박힌 핀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것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6개월 지나서 넉넉 잡고 1년 지나서 빼도 되고요. 실은 평생 빼지 않아도 상관은 없고요. 그러니까 조금 제 생각에는 여유 있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왼쪽 저린 거 어떻게 하느냐? 저린 거 정도가 저린 것에서 끝나면 충분히 기다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지 발가락이 잘 안 들어진다, 마비가 된다. 요건 좀 달라요. 요거는 가서 해당 선생님한테 다시 나 왼쪽 엄지 발가락 지금 운동 신경이 떨어졌다. 그건 말씀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저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지금 한 1년 정도 되셨는데도 더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저린 게 1년 전보다 좀 나아지셨으니까 이분들이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가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걸리는 게 1년 전보다 나아지신 걸로 추정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불편해서 이것 때문에 잠 못 잔다. 이거는 다시 찾아가셔서 이거 안 된다. 나 이거 저린 것 때문에 좀 너무 잠도 못 자고 생활이 너무 엉망이다. 요 정도면 이건 다시 말씀을 하셔서 플랜을 다시 짜야 되고 만약 그쪽 병원에서
뭐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다른 병원에서 세컨 오피니언을 받아보실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유합술 재수술 비율을 제가 찾아보니까 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비율이 당연히 이제 늘어나는데 뭐 수술이 꼭 잘못돼서가 아니고 이제 이게 뭐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어쨌든 나이가 들어가고 또 허리를 쓰고 하면서 또 나빠지고 이런 원인도 있을 수 있고 네. 다른 원인에 의해서 뭐 5년 이상 지났을 때 20% 넘게 보고한 논문들도 있고 근데 그 사람마다 다 케바케니까 우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40대의 요추 전방 전이라면 네. 이거는 유압 수술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전방조 전이증이 뭐냐면 네. 흔들리는 거예요. 척추뼈가 불안하게. 그러면 뭐 일상생활, 그러니까 특히 앉았다 일어나는 게 상당히 불편하시기 때문에 근데 조금 군대를 갔다 오셨는지 안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젊을 때 갔다 만약 진단됐으면 군 면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안타까운 경우인데 네. 이게 이제 저는 요추 전방, 그러니까 전이증은 뭐냐면 여기 일단은 이 관절이 끊어져야 되거든요. 저는 관절은 끊어져 있는데 전이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역으로 갔다 왔어요. 저는 웃기면 안 되나요? 정말로 뭐냐면 흔들린다고. 우리나라 군대가 제가 그러니까 10몇 년 전에 갔다 왔는데 그때만 해도 얼마나 엄격했냐면요. 우리 대학병원 교수님이 이게 이제 판독의 영역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스폰딜로라이시스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말로? 척추 스폰딜로라이시스 그다음에 이거는 스폰딜로리세시스라고 하는데 이제 어쨌든 이거를 해석해서 요추 전방 전이까지 판독을 하셨는데 군대에서 딱 보더니 에이 왜 그러세요 하더니 아닙니다 하더니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군의관인데 뭐 대학 교수님 진단명 이런 거 다 하나도 소용없어요. 본인들이 아주 엄격하게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판독을 하셔서 어떻게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아니 현역을 그럼 갔죠. 의사가 만약에 면제 판정 받으면 군의관 안 하는 거예요? 네, 안 하는 거죠. 완전 3년 8개월을 정확하게 진단 받고 갔다 3년 오셨어요? 8개월이요? 아니 그러니까 39개월이니까 토탈 39개월이 3년 3개월이었네요. 뭐. 3년 3개월에 걸린 문제였는데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저는 군의관이 너무 제 인생의 완전 황금기였거든요. 네. 왜 한국이었어요? 일단 네.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저를 거기다가 자연 속에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저를 감금시키니까 그곳이 어딘가요? 화천이었습니다. 강원도 화천. 네. 전방 숨을 쉬는데 폐가 깨끗해지는 기분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군의관 1년차에서 2년차 때 또 신검을 했거든요. 시력이 좋아졌어요. 진짜? 먼 산만 보고 푸른 산만 보니까 신기하다. 예. 제가 원래 그 당시 군대 가기 전에 1.2였는데 갑자기 1.5, 1점 막 이렇게 더 나오는 거 다 보여요. 그래고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그때가 34. 이미 약간 나이 나이가- 많은데도? 그렇죠. 전문의 따고 갔으니까. 예. 얼마 전에 갔다 오셨네요. 군대를? 그러네요. 그렇죠.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아니 입대를 34세. 33? 예, 그러면 이쯤 했죠. 전문의 훈련소 따고. 사주를 33세 갔다 왔어요? 예, 훈련소 4주 아니죠. 저희 군의관은 2주 아니에요? 9주 아니에요. 지금 까먹었네. 되게 길어요. 길어요? 길어요. 군의관 장기 훈련이거든요. 빨리 나온 거지. 그냥 FM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군의관 장기 훈련이니까 편할 것 같다. 아닙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원래 그냥 고지곧대로 했습니다. 고지곧대로. 예. 잘 갔다 왔으면 됐죠 뭐. 네. 아무튼 근데 저는 군의관이 정말 제 인생 최고의 그런 오죽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군의관을 좀 나눠서 할 수 있으면 10년에 한 번씩 1년씩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내 삶이 찌들었을 때 연에서 다녀오세요 다시. 연수처럼. 지금이라도 군대. 되게 좋았던. 직업군인 어떠세요? 그러니까 직업군인. 직업군인.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사실 되게 심각하게 고민했었어요. 전역하기 전에. 왜 너무 뭐가 좋아서. 그렇게 잘 맞았나요? 선배님 성향이랑 맞나 그게?
아니, 너무 좋은 자연 데서 속에 근무하신 있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네,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 이런 거 잘 맞으시나요? 네, 일단은 머리를 쓰는 것보다는 몸으로 써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자연과 그러니까 일단 뭐냐면 훈련을 가기가 사실 내가 자발적으로 막 이렇게 산속에서 일주일 동안 막 안 씻고 막 산속에서 처박혀 있는 거는 자발적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가긴 되게 싫은데 막상 가면 좋아요. 산속에서 일주일 동안 막 밥 먹고 그렇죠? 뭐 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그건 있어요. 그 전방에서 이제 가다 보면 그 화장실이 있잖아요.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서 아마 지금도 전방에 계신 군인분들은 그렇게 하실 텐데 휴지하고 삽을 준비해요. 삽이 똥 뭐냐? 싸는데 삽이 왜 제가 필요하지? 제 부사관한테 삽으로 파고 거기다가 볼일을 보시고 거짓말. 닦은 휴지까지 거기 넣어서 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삽을 주는 거예요. 내가. 와 진짜. 일이 너무 커지는데.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연대장님한테 막 얘기해서 연대장님 화장실을 같이 썼고 근데 이제 도저히 나중에는 그것도 너무 불편하니까 훈련을 가면 어떻게 되냐면 밥을 최선으로 먹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변비 생기잖아요. 그럼 뭐 생길지언정 그런 일주일 동안은 몰랐네요. 가지 너무 않겠다. 급하게 가면 안 되겠다. 삽부터 파야 되니까 여유 있게 시간의 여유를 미쳐 가지고 가지고 근데 가야겠다. 이제 겨울에는 뭐냐면 땅이 안 파질 겨울에는 거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춥잖아요. 밖에서 볼일을 보는 게 그러면 거기에 폐가 같은 게 있어요. 아니야. 근데 가서 저기서 하면 좀 덜 춥겠다고 딱 들어가잖아요. 온통 그거예요. 다들 그 생각이 있는 거지. 지뢰밭이네. 네. 지뢰밭. 다 그 생각인 거죠. 근데 그 경험이 어땠냐면 제가 이제 기자가 돼서 2011년에 IT 대진을 갔잖아요. 거기서 화장실이 너무나 가기가 어렵거든요. 아, 더운데 이제 막 그러니까 더운 나라에서 화장실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안 먹었어요. 그때 이제 경험을 토대로 어떡해. 안 먹고 일주일 동안 참는. 네. 갑자기 얘기가 지금은 다시 배변 활동 원활하게. 아유, 그럼 되시고요. 아주 원활합니다. 아주 원활합니다. 예. 다행입니다. 어쨌든 우리 바람과 함께 사랑치다 저희와 아주 친근하신 청취자 네, 분이신데 아직도 젊은 나이시니까 재수술의 위험은 뭐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네. 또 시간 지나는 거 보시면서 경과 지켜보셔야겠네요. 네, 그죠? 나중에 네. 제가 지금 궁금했던 부분들 음. 사연을 안 주셨던 부분들 댓글이나 이렇게 다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저기 하면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생긴 습관이 뭐냐면 네. 깨끗한 화장실만 보면 어. 일단 들르고 싶어요. 그 배변이 그러니까 뭐냐, 욕구가 이거 잠깐만 이거 느껴져요. 깨끗한 화장실 해야 나타났을 되는데. 때 일단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거의 강아지 수준이네. 영역 표시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강아지. 그렇군요. 웃기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본격 주제는 자기 코로나 얘기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코로나 뭐 부작용 뭐 다양하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생명을 위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얼마 전에는 뭐 탈모, 머리가 다 빠졌다 맞아요. 이런 걸로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지금 사진 놀랐고 때문에. 했는데 이제 이 기사는 여성분들이 많이 또 집중해서 보셨는데요. 백신 맞고 생리불순이 일어났다. 과다 출혈이 생겼다. 뭐 그래서 뭐 이불을 다 막 더럽혔다 이런 얘기 이제 있어서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거든요. 이런 부작용 보고가 많았나요? 네, 일단은 네. 그 생리불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본격 주제니까. 아, 네네네. 제가 이제 어제 SNS를 보다가 제주도에서 모더나를 맞고 사망한 20대 여성의 아버지의 글을 봤어요. 아, 네. 와,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역 당국이 그리고 저 같은 보건의료 취재 기자가 백신 맞으라고 해서 우리 딸 맞았다. 맞았는데 그런데 머리 아프고 그 혈전증이 생겼다. 담당 의사는 모더나를 맞았더라 하더라도 혈전증이 의심되니 방역 당국에 3차례 요구했는데 방역 당국이 3차례 거부했다. 결국 우리 딸 죽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방역 당국을 믿고 내 딸의 저기를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겠느냐 네. 하는 게 유지였고 맨 마지막이 되게 네. 아팠어요. 그분이 이름이 저도 처음 알았는데 유빈이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고 싶다.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제가 너무나 죄송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쩔 수 없는 죽음은 네. 그냥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데 네. 이 제주 20대 여성의 모더나 혈전증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모더나도 혈전증이 생긴다는 게 보고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도도 했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혈전증 의심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일반 혈전증은 헤파린과 그 혈소판을 기능을 억제하는 그 약을 써야 되는데 이 백신과 관련된 혈전증은 그 약을 쓰면 안 돼요. 다른 약을 써야 돼요. 다른 약을 쓰면 훨씬 대부분 요즘엔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초창기에 올해 초나 작년에 생겼던 백신 유도 혈전증은 40%가 사망했지만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 살릴 수 있는 여건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부작용에 대한 물론 부작용 되게 드물지만 이런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좀 더 철저하게 해주셔야 저 같은 기자들이 백신 맞으시라고 믿고 맞으시라고 보도할 수 있는 거지. 네. 막 뭐 저는 그 글을 보는 순간 쥐구멍에 숨고 싶었고 정말 그게 어떻게 아마 한 3시간 정도를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부작용을 대하는 전문가분들 그리고 방역당국분들 조금 더 이 아주 드문 하나의 사례 놓친 사례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를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질병관리청이 전문가위원회에 돌렸어요. 자문단에. 그 자문단이 모더나라는 이유로 안 했고 특히 또 혈소판 수치가 응급실 방문 당시 정상이었다고 그것 때문에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논문 찾아보니까 이미 세계 혈종학회에서는 이걸 보는 학회에서는 처음에 혈소판 수치 정상이다. 이거 초기 증세일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누구나 보면 알아야 되는데 본인들이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을 아버님이 그 긴 글에 다 쓰고 알고 계셨어요. 네. 일반인이라고 의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요즘엔 다 아세요. 예. 그러니까 전문가다. 내가 의학적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의학적 지식이 없는 분들을 함부로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무슨 효과 이런 것들도 네. 제발 섣불리 예방의학 하셨다고 젊은 교수님 막 일반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말인데 알제로 값이 뭐 그렇게 쓰시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알제로 값을 웬만한 오타쿠들 다 알았어요. 이게 사회적 이 감염 억제 요즘 정책이 공부를 있는 많이 것과 없는 하시잖아요, 것과 진짜. 근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는 상태에서 표한 알제로 값이 뭐 불가능하다는 건 일반 분들 다 웬만한 분들 다 알고 계신데 지가 그거 어디 안다고 그걸 가지고 일반인들이 오해한다고 그렇게 쓰는 걸 보고서 기가 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왜 그런 사람들한테 기자들이 인터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답을 잘해주니까. 우리가 그렇죠. 뭐 그냥 지들이 듣고 싶은 말 그냥 잘 해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부작용을 대하는 마음은 우리가 훨씬 더 진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저도 정말로 만약 그분 뽀얀거탑 청취자였으면 어쩔 뻔한 뭐 우리 어떻게 사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뽀얀거탑 들었더니 맞으라고 괜찮다라고 했는데 예? 이렇게 되면 뭐 우리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미리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저도 그랬고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네. 훨씬 더 진중한 접근해야 마음으로 된다. 네. 그다음에 이것을 예방하는 것 만약 했으면 조금 많은 사람들이 과도하게 조금 예방하느라고 신경 쓰시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정말 이 가족들 그리고 모더나 파이자의 심장염, 심근염도 미국에서는 뭐 최근에 나온 거에도 사망자는 안 나오는데 우리는 별로 없는데 한 명의 사망자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거 사실 초기 치료만 하면 대부분 회복된다고 논문에 돼 있는데 우리는 왜 시기를 놓쳤었나 봐요. 뭐가 잘못됐는지 CCBB가 가려지지 않고 또 네. 공교롭게도 다 지방이에요. 제주도. 서울에서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현장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고 막 마구마구 요구할 수 있는 기자들이 달려들 수 있는 이런 현장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을 되게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이미 알려져서 처치를 업데이트하면 구할 수 있는 생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예방 접종률 높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되게 정말 댓글도 못 달겠더라고요. 그 아버님. 그래. 그러니까 슬퍼요 버튼도 못 누르겠더라고요. 죄송해서. 예. 아무튼 뭐 고인의 명복을 빌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진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 얘기 좀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백신을 맞고 네.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모더나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50대 이하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일단 규정상에는 안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파이자, 모더나일 텐데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게 파이자가 많고요. 생리불순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보도 많고요. 꽤 그리고 많은 거네요, 이거. 꽤 많아요. 네. 생리불순 중에는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생리가 조금 빨리 오거나 혹은 지연되거나 평소보다 출혈량이 적거나 혹은 과도하게 많거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저는 이번에 어제 취재하면서 처음으로 다시 알았던 게 뭐냐면 대부분의 여성들의 생리가 규칙적이라는 걸 몰랐어요. 저는 좀 불규칙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닐까? 그럼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당수의 분들이 정확하다. 시계처럼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어긋난 적이 없었다 그러는데 처음으로 백신 맞고 이랬다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례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질병관리청이 발표를 했죠. 뭐라고 했냐면 백신과의 연관성이 없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화를 했죠. 산부인과 제 친구 교수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부인과 이걸 하시는 분에게 연결을 시켜줬어요. 근데 네. 그분이 마침 또 질병관리청의 자문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예요. 생리는 여러 영향에 받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백신으로 우리나라 국내에서 얼마나 통계적 위생이 높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백신을 맞고 열이 나거나 근육통이나 어떤 나의 불안함 이런 것들이 한다면 그거는 간접적으로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단 다르죠. 정부의 발표와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인과성이 없다. 인과성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조사해봐야 된다. 이런 면에서는 같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시는 분이 그 정부의 발표를 쓴 기자들을 보면 그런 기사들을 보면 이건 뭐야 관련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외국 자료를 봤어요. 일단 NIH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을 봤더니 네. 그 스토리가 쭉 있어요.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냐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본인이 파이자 백신을 맞고 모더나 백신인지 파이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백신을 맞고 생리불순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SNS에 올렸더니 거기에 그분의 말로 수천 건의 리트윗이 왔다. 나도 그래요. 그렇다면 연구를 시작해보자. 그래서 팀이 꾸려져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백신 관련성이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 그리고 미국 NIH,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뭐라고 했냐면 may라는 걸 썼어요. may affect menstrual cycle. 그러니까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연구자들에게 독촉하고 있다. 빨리 이거 조사하라고. 정확한 기전, 왜 그런지, 그다음에 이거 어느 정도 피해를 보는지.
그러면 이 정도가 외국에서 우리보다 먼저 접종을 한 나라에서 이 정도 나왔으면 문헌 검토해서 이게 생리불순 이런 것들이 백신과의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아직 정확한 기전 이런 것들은 밝혀지지 않지만 참고해 주시고 우리나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답 아닐까요? 그쵸. 나는 어제 이것도 기분이 나빴는데 네.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 어떤 기사냐면 우리나라에서도 하루에 몇백 명씩 급성 골수성 백혈병 걸린다. 네.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말씀이 한 청와대 대목이 기사가 소원글이 떴는데 있었는데 이게 백신을 맞고 수개월 지났기 때문에 네. 의학적으로 인과관계. 네. 아니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그렇게만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백신을 맞고 암이 생기기까지는 수개월 걸린다.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까지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루에 수백 명씩 급성 이 골수성이나 AML인가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 걸리는 게 수백 명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그 수백 명 중에 하나다라는 논리가 혈전증에 있었었죠. 혈전증에 작년에 우리 국내 전문가들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씩 혈전증이 있다. 왜 그러냐? 근데 결국 유럽에서 먼저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댓글에 보면 이게 그대로 나와요. 작년에도 전문가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방식은 작년에서 조금 어긋났고 뭐 했던 부분들은 좀 배제하고 그런 것들은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특히 지금 혈전증 사망자 우리나라에 있는데 정말 공감감 떨어져요. 이분 그냥 그거 빼고 이게 암이 걸리는 것까지는 수개월 걸리니까 이분은 도저히 이게 암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기에 굳이 몇백 명 걸린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도 아니다.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는 어떤 거랑 똑같냐면요. 어떤 사람이 멀쩡하게 걸어 다니다가 네. 인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네. 그러면 이분이 음주운전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갑자기 그러면 하루에 300명씩 인도에 가서 교통사고 당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조사 안 할래요. 이런 거랑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하나의 사고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비정상적이고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에는 하나하나의 사고에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해야 되는 것처럼 이거 예를 들면 봤더니 이분이 그 술을 먹은 다음에 우리가 1시간 정도 했다 보니 아예 안 나왔다. 이거는 그러니까 시간상 아무리 이분이 1시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깰 수 없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번째 설명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맞아. 시간상 암을 일으키기에 불가능하다. 요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 정도로도 우리 국민 충분한데 거기다가 그냥 몇백 명 걸린다. 그러니까 아니다. 하면 우리 뇌혈전증 때 그랬잖아요. 예? 그런 방식 조금 전달하는 방식을 맞아요. 전문가분들도 조금 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해주셨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전문가분들 교수님들 제발 어려운 사람들 헤아리면서 본인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월급 하나도 안 깎겠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국민들 본인들 안 걸렸죠. 본인도 안 걸려고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합병증 안 걸렸다고 그렇게 합병증 걸려서 사망하신 분 가족분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맞아요. 하지 마시고 조금 헤아리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아다르고 오다른 건데 그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아도 사실 법에서도 괘씸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거 하나하나도 엄청 신중하게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근데 다만 이제 그 중간 결과에도 대부분 짧게 끝났대요. 그 의심을 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한 사이클 아니면 몇 사이클.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어떤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생리불순이 오더라도 가볍게 끝났다. 그러니까 뭐 이러면 좀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더 안심도 되고. 네. 안심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인터뷰하신 분 못 넣었는데 그분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자기만 그런 줄 알고 나만 이상한가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심이 됐대요 오히려. 그렇죠. 아니 나만 그런 게 아닌 거구나. 제 어제 기사에 그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것도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였어요. 맞아요. 민심은 이렇고 외국 사례도 이런데 아니다. 그리고 오늘 대부분의 기사도 조간 기사도 생리불순 백신과 관련 없어 이거였거든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렇게 쓰시게 되는. 우리 여성분들 뭐 삐끗하면 생리불순 걸리는 사람들로 그거. 취급당하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니거든요, 진짜로. 맞아요. 응. 생리불순이 있는 거는 몸에 뭔가 이상이 있다고 우린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이 미국에서 연구하신 분의 그런 사례를 모은 거에서는 정말 이런 백신을 맞고 생리불순이 생긴 케이스가 되게 맞다도 맞고 한데 거기서도 이제 말하기를 여러 복합적 요인이 이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했고 아무래도 이게 어쨌든 맞으면서 컨디션도 저하되고 막 여러 가지 좀 변하는 게 있으니까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그러니까 호르몬이 딱 한 가지만 이렇게 딱 한 개를 딱 조절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수 있다 하는데 이제 그거는 밝혀지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도 그런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네. 사람들이 더 안심을 할 건데 왜냐면 진짜 뭐 맞아요. 늦어지는 것도 늦어지는 것대로 문제고 갑자기 하혈을 많이 2주 하거나. 동안 하고 이런 것도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네. 일단은 제가 어제 이제 문헌 검색을 저도 어제서 했고 사실은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 부인과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저도 이제 같이 했는데 보면 이제 영국에서 레터를 썼어요. 영국 연구팀이 본인들이 이제 이 백신을 맞고 생리가 불순된 900여 명의 조사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그러니까 이게 생리불순이 이 백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연구자도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무조건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는 거는 너무 억울한데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나는 뭐냐면 그런데. 걱정이 네. 이제 대부분 괜찮은데 뭐냐면 네. 거기서 땡겨지거나 늦춰지거나 피가 약간 적거나 이거는 괜찮은데 네. 뭐라고 쓰셨냐면 heavy, heavy라는 그러니까 과다출혈, 지나치게 많은 출혈은 네. 아주 드문 그 혈소판 감소증 혈전증 있잖아요. 혈소판 감소 혈전증의 증세일 수 있으니까 요건 주의하자. 그러니까 아주 드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경량이 대단히 많으신 분들은 이거는 그 검사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은 이거는 우리가 알려드려야죠 여성분들에게. 근데 혈전증 자체가 매우 드물니까 아주 월경이 과다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아주 드물게라도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거 국가가 해줘야죠. 만에가 무서운 거잖아요. 그쵸, 그게 그쵸, 내가 될 수 그쵸. 있는 건데.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이걸 담당하는 조은희 과장님을 대단히 개인적으로 존경해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제가 응원드리고 싶은 공무원이신데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너무나 열심히 해주시는 분, 이분은 다른 과에 있을 때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그건 제가 뭐 13년 동안 너무나 결핵과에 있을 때도 이분처럼 공무원 하시면 우리나라 금방 발전한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일단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셔서 그리고 풀 워딩을 들어보면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냐면 기사가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신고해 달라 그랬어요. 사실 조은희 과장님은 그래도 아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신고해 주십시오. 저희한테. 쌓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기사가 저는 더 못마땅해요. 사실. 말씀은 충분히 국민들께 풀 워딩을 들으시면 이거 걱정하고 우려하고 하는 게 있는데 기사가 사실은 되게 단정적으로 났어요. 조은희 과장님은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서운하냐. 조은희 과장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서운해요. 조은희 과장님의 말씀을 기사화한 기사들이 훨씬 서운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좀 더 그래도 국가가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 좀 돈 더 들더라도 우리 세금 더 날 테니까 예? 한 사람이라도 이제는 조금 더 이걸 때문에 늦어져 그러니까 치료를 열심히 했고 조기 진단했고 치료했는데도 안 됐다 하는 거는 그냥 어쩔 수 없겠죠. 네. 예? 근데 구할 수 있는 생명은 우리가 조금 당연하죠.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요즘 그 델타 변이가 우리가 이제 변이 중에 제일 강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또 등장했어요. 뮤변이죠. 뮤변이. 네. 이러다 그 이거 더 그리스 무서운 문자 다 거예요? 외우겠어요. 나 진짜 찾아봤잖아. 이게 이름을 델타로 지어서 이거 뒤에 뭐가 더 나올라나 무서워서. 저도 그리스 그리스 문자를 막 알파벳, 찾아봤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지타, 이타, 시타, 요타, 카파, 람다, 그다음 뮤야. 뮤 바이러스 어떤 지금 상황인 거죠? 일단 변이가 나오면
두렵죠. 네. 그 다음에 변이가 또 근처에서 나오면 두렵죠. 일본에서 또 확인이 됐으니까 네. 두려워요. 네. 그 다음에 벨기에에서 보니까 음. 7명이 사망하셨는데 뮤 변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네. 이분 7분이 전부 다 백신 접종 완료자예요. 음. 요 세 개가 조금 음. 근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네. 뮤 변이에 대해서. 그런데 기존의 변이들은 쭉 나왔는데 음. 흥한 변이, 망한 변이가 있어요. 음. 흥한 변이는 처음에 우한 거 오리지널, 음. 그 다음에 D614G 우리 이태원발을 촉발했던, 음. 그 다음에 우리나라 3차 유행을 했던 영국발 변, 그러니까 알파 변이죠. 알파 변이. 그 다음에 우리 4차 대유행을 요한 델타 변이. 요것만 흥했고 나머지는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베타 변이, 예를 들면 남아공 변이, 브라질 변이, 뭐 델타 플러스 변이 이런 것들, 람다 변, 뭐 이렇게 이런 것들 하다가 조금 준 거예요. 근데 그럼 이것도 뭐냐면 일단은 지켜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확률상으로는 이놈도 뜰 가능성이 별로 없는 놈인데 음. 뭐가 문제? 이 기존에 이제 뜨는 변이, 그럼 변이 중에 뭐가 뜨느냐 보면 우한 변이를 했던 그 D614G는 우한보다 전파력이 더 셌어요. 그 다음에 알파 변이는 D614G보다 전파력이 더 셌고 델타 변이는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셌어요. 전파력이 더 센 놈이 결국 살아남는다. 살아남는 게 우세종이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델타 플러스 뭐 남아공 이런 것들 백신 저항성 남아공도 되게 우려했거든요. 네. 백신이 잘 안 들어서. 근데 전파력이 델타와 보다 떨어져서 적이 됐으니까. 그래서 뮤변이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어요. 혹시 현재 백신 저항성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만약 델타보다 전파력이 세면 이거는 짜증나는 일이죠. 근데 현재 세계 점유율은 0.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물론 일부 콜롬비아나 뭐 네. 에콰도르에서는 상당 뭐 30%에 가까운 점유율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지켜볼 필요는 있다. 뭐 이 정도 선에서 다만 이 좀 저도 그건 무서워요. 이놈이 조금 델타보다 치명률이 좀 강하게 예. 보여서 좀 그렇죠, 걱정되는데 전파력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서 지켜볼 수 있겠네요. 일단 델타 변이까지는 뭐냐면 네. 현재 백신이 막는 건 잘 못 막아요. 그러니까 영국 기준 한 49%, 그다음에 미국 자료로도 한 60%밖에 안 돼요. 막는 거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치명률이 확 떨어져요. 그 맞으신 말씀을 분은. 계속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델타 변이까지는 지금 백신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네. 근데 부스터샷을 맞으라는 거는 그거 맞으면 치명률이 더 또 낮아지기 때문에 계속 네, 더 맞으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감염력 차단 효과도 노리면서 그 다음에 치명률 그 떨어진 효과는 더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스터샷은 지금 파이자가 새로운 걸 개발했죠. 델타 변이에 맞춘 그런 부분이 있겠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먼저 나올 것 같은데 델타 변이에 맞추면 부스터샷은 그런 것들이 또 있는 거죠. 델타형 맞추면, 그러니까 델타형에 맞춰서 기존의 치명률보다, 그러니까 지금 델타에 떨어졌던 그 방어력 자체를 더 높일 수 있는 부스터샷이 얘기되고 있는데, 근데 아니다. 우리는 일단 기존 백신을 2번 다 맞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뭐 나중에 다음 단계는 따로 나온 델타 변이를 겨냥한 부스터샷을 맞게 되겠네요. 네, 그때는 이제 이약 맞을 거면 뭐 맞아. 새로운 제품 맞는 게 낫겠는데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논란이 맞았던 사람이 부스터샷 맞는 게 더 좋으냐, 아니면 안 맞은 저쪽 그 저개발 국가 사람들이 맞는 게 더 좋으냐. 왜냐하면 세계는 교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맞았다 하더라도 어떤 나라에서 감염이 촉발이 되면, 이번도 잘 보면 코로나도 중국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감염 지역이 있으면 전 세계를 강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논란은 있습니다. 맞았던 사람이 부스터샷 맞느냐, 안 맞았던 사람이 빨리 더 맞느냐, 이 부분은 논란이 있긴 한데 네. 아무튼 개인으로 보면 그렇죠. 부스터샷 맞는 게 더 좋다고 되어 있고 특히 고령자, 고염자 그리고 이약 맞을 거면 델타 변이에 맞추면 새로운 부스터샷을 맞는 게 낫겠죠. 일본에서 뮤 변이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네. 더 이거 불안해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입국을 우리가 완전히 다 막고 있는 게 아니니까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해서 보면은 지금 에콰도르랑 콜롬비아 그쪽 미주에서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불안감이 있기는 하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미우변이. 네. 아무튼 변이는 뭐 끊임없이 또 나올 겁니다. 뮤 말고 또 우리 이제 그리스 알파벳을 다 익힐 정도로 나올 거예요. 그 이후에 또 계속 나오면 무슨 그 문자를 써야 알파벳 되나?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알파벳이 다 끝날 경우에 세워놓은 대책도 있어요. 룰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 그래요? 진짜 까먹었어요. 숫자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한 2달 전에 이거 예. 어머나 무섭다.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변이가 안 생겼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근데 이번 처음으로 독감처럼 번호를 치지 알파 않을까? 베타가 그리스 알파벳이 처음 알았어요. 뭐 라틴어 이런 거 아닌가? 이 마지막이 오메가잖아, 그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마지막이 오메가. 그렇지. 알파와 오메가. 그래. 어. 알파 오메가 1부터 100까지 뭐 이런 뜻이야. 오메가는 시계죠. 안 사봐서 그럼- 모르겠어요. 그럼 롤렉스도 그 그리스 문자 있는 건가요? 롤렉스는 롤렉스는 그냥 없어. 이름 아니에요? 뭐 까르띠에 뭐 이런 거 다 없어. 그냥 이름. 그랬군요. 어쨌든 뭐 항상 뭐 급변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예의주시하는 자세는 필요한 것 같고 그 와중에도 너무 혼란스럽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소대로 잘 방역수칙 지키고 또 마스크 착용 열심히 하셔서 건강 또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자, tower@sbs.co.kr로 또 건강 메일 궁금한 거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